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주식 투자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론 베런, 빌 애크맨 그리고 마이클 베리 같은 분들이 지난 분기에 어떤 주식을 매수했고 또 어떤 주식을 매도했는지 항상 눈여겨보는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안한 마켓과 수없이 많은 리세션과 마켓 크래시들을 이미 경험했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크게 떨어져서 다들 겁먹고 패닉할 때 오히려 어마어마한 부를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크게 매수하는 주식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월가에서 헤지펀드 킹이라고 불리며 30조 원가량의 돈을 굴리는 Point72 Asset Management의 수장이자 2023년 현재 자산이 17.5 빌리언 혹은 20조 원으로 세계에서 95번째로 돈이 많은 스티븐 코엔이 지난 분기에 크게 매수한 주식 탑5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매수한 5개의 주식 중에 한 주식은 그 비중을 무려 20배나 늘렸고 3개의 주식은 200% 가까이 그 비중을 늘렸으며 한 주식은 지난 분기에 새로 매수하기 시작한 주식인데 5천억 원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 5개의 주식 중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회사도 있겠지만 처음 들어본 회사도 있을 수 있으니 5개의 주식을 모두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절대로 이분께서 매수를 하셨다고 따라서 매수하지는 마시고 만약 오늘 영상을 보시고 관심 가는 주식이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매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페이트리온 서비스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마켓의 인사이트, 차트 분석, 그리고 저와 투자를 35년, 40년 이상 하신 멘토님의 매수, 매도를 나누고 있지만 페이트리온 멤버가 아니어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아침에 그날 일어나는 뉴스와 인사이트 그리고 기본적인 차트 모멘텀 등을 나누고 있으니 디스코드에 오셔서 참고하시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코엔은 이미 월가에서 2006년부터 헤지펀드 킹으로 불린 만큼 투자를 잘하는 걸 유명하고 특히나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면서 큰 수익을 내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개인 자산이 17.5 빌리언으로 세계에서 95번째로 돈이 많은 분이시고 2016년에는 자산이 13조 원 이상으로 세계에서 30번째로 돈이 많은 사람으로 올랐던 적이 있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자, 이분께서 크게 매수를 하실 때는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도 이분이 왜 그 주식들을 매수했는지 귀담아 듣고 리서치를 하는데요. 지난 분기에 또 한 번 크게 매수를 해서 매수한 주식 리스트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스티브 코엔이 지난 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탑5를 한번 볼까요? 5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은 아마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신 회사 우버입니다. 스티브 코엔의 매수 이후로 우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난 분기에 이미 들고 있던 주식보다 무려 2000% 가까이 그 비중을 늘려서 총 2,500억 원 이상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스티브 코엔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면서 투자하는 걸로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우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로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높고 금리가 오르는 마켓에서는 회사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매해 조 단위로 손해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 보시듯이 2022년에는 지금까지 가장 많았던 9조 원 가량의 손해를 보고 있던 회사인데요. 쿼터리로 보시면 그래도 2022년 1분기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었고 4분기에는 드디어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가 다시 풀리면서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으셔서 공유경제 분야 자체가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택시처럼 손님을 태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배달을 하는 우버 이츠도 크게 성장하고 있고 화물 배송을 해주는 우버 프라이트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율주행 서비스의 탑재로 2023년 말부터 라스베가스를 시작으로 자율주행 우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셔도 46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41명이 buy나 strong buy를 추천하고 있고 41명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버의 주식 가격은 올해 말에 낮게는 27불, 높게는 75불, 그리고 평균가는 47.6불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우버의 주가는 31.18불이어서 아직은 예상 평균 주가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자, 스티브 코엔 같은 경우에는 우버의 지금 현재를 보고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이후 이 회사의 포텐셜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스티브 코엔의 매수 이후로 이 회사의 주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티브 코엔이 지난 분기에 네 번째로 많이 매수한 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식은 바로 아마존으로 주식의 비중을 175%나 올렸고 총 4,50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은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을 했고 시가총액도 트릴리언을 넘어섰기 때문에 미래에 크게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존은 여전히 회사의 성장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모든 섹터에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일매일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지금 같은 시기에 성장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클라우딩 마켓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어와도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경쟁조차 할 만한 회사가 없고 온라인 마켓 역시 아마존을 따라올 회사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분야 모두 앞으로 성장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분야죠. 디지털 광고 마켓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에 이어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아마존에 대한 리서치를 하다가 놀랐던 부분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의 구독자가 훌루,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그리고 HBO보다도 앞섰고 넷플릭스 바로 다음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47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무려 43명이 바이와 스트롱 바이를 추천하고 있고 45명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말에 가장 낮은 가격은 90불, 가장 높은 가격을 156.5불, 그리고 평균 주가는 133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아마존의 주가는 102불 정도로 이 표에 따르면 아직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 리서치를 조금만 해보신다면 누가 봐도 아마존은 아주 탄탄하고 성장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것은 알 수 있고 마켓 크래시가 와도 절대 파산한 일은 없을 뿐더러 마켓이 회복될 때 가장 빠르고 크게 회복될 주식 중에 하나이지만 지금 주가는 최고점이었던 200불에서 50%가량 떨어진 100불 선이고 심지어는 최근에 90불 밑으로도 내려갔었죠. 자, 투자 분석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10명 중에 10명 다 아마존 주식은 5년, 10년 후에 최고점까지 회복을 할 것이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되어 있을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코엔도 2022년 4분기에 아마존 주식을 무려 175%나 늘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스티브 코엔이 지난 분기에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주식은 Salesforce, 티cker 셈볼 CRM으로 새로 매수를 시작한 주식인데 지난 분기에만 무려 5천억 원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Salesforce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플랫폼일 텐데요. 클라우드 베이스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CRM, 즉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담당하는 플랫폼입니다. Sales Cloud, Service Cloud, Marketing Cloud로 크게 나뉘는데 Sales Cloud를 통해서 보다 현명하고 신속하게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시스템을 사용한 회사들의 경우 세일즈 실적이 평균 29%나 올랐고요. 서비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리스폰스를 하며 이메일, 전화, 문자 혹은 채팅으로 고객들의 문제나 불평을 30% 이상 더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서 Target and Personalized Marketing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통한 세일즈를 25%나 올렸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5만 개가 넘는 회사들이 Salesforce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Salesforce의 강점 중에 하나는 아주 스티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회사의 플랫폼을 회사가 사용하기 시작을 하면 그 많은 고용인들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분석이 되면서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아주 복잡해지고 초반에 새로운 플랫폼으로 세팅을 바꿀 때 커스트가 많이 드는 데다가 익숙해지기 위해 회사의 작업 속도가 많이 느려지죠. 따라서 이 서비스를 한번 사용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전환을 잘하지 않고 실제로 이 플랫폼의 리뉴얼 비율이 93%나 된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코스코 회원을 리뉴하는 사람들의 퍼센트와 같다고 하네요. 자, 4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41명이 바이나 스트롱 바이를 추천하고 있고 44명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말에 낮게는 145불, 높게는 325불, 그리고 평균 주가는 219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일스포스의 주가는 192불 정도 됩니다. 자, 이 표에 따르면 지금 세일스포스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올해 말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티브 코엔이 지난 분기에 두 번째로 많이 매수한 주식을 볼까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브로드캠, 티cker 셈볼 ABGO로 지난 분기에 역시나
165%나 그 비중을 늘렸고 5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다양한 분야의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는 누구에게나 중요한 와이파이 같은 무선 통신 그리고 네트워킹 분야에 관여를 하고 있고 지금처럼 데이터가 방대한 시대에 데이터들이 보다 정확하게 저장이 되고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과 장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신용카드를 쓰거나 앱을 주로 사용하는 시대에 개인정보 보안이나 디지털 트랜잭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파이낸셜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여기 보시듯이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와 전기 모터에도 관여를 하는 회사입니다. 브로드컴의 가장 큰 고객은 애플로 애플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에 들어가는 칩을 제공하면서 브로드컴 전체 매출의 20%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리서치를 하다가 한 가지 눈에 들어왔던 뉴스는 애플이 2025년부터는 브로드컴 칩이 아니라 자사 칩으로 바꿀 거라고 합니다. 이 결정이 브로드컴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회사의 경우 성장을 위해 몇몇 회사들을 인수해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 CA 테크놀로지를 18.9 빌리언, 약 20조 원에 인수를 했고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역시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VMware를 무려 61빌리언에 매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VMware의 인수 같은 경우에는 텍 회사들 사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매수하기로 한 68.7빌리언 다음으로 가장 큰 인수라고 합니다. 자, 물론 회사의 성장을 위한 투자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은 큰 액수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염려는 조금 되네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29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27명이나 바이나 스트롱 바이를 추천하고 있고요. 21명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말의 주가가 낮게는 584불, 높게는 750불, 그리고 평균 주가는 683불 정도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은 622불 선으로 예상 평균값보다는 아직 조금 낮은 상태네요. 자, 이 주식 역시 올해 말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티브 코엔이 지난 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회사 바로 메타로 지난 분기에 이 주식의 비중을 140%나 늘리면서 현재 5천억 원 이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야말로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셜미디어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오큘러스를 포함해서 하루에 무려 3 빌리언, 즉 30억 명이 위의 앱들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30억 명 정도의 잠재적인 고객들이 오고 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구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광고 플랫폼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캐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다른 어떤 회사도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마크 주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고 광고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VR, AR 등 메타버스에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하면서 이 메타버스 트렌드에 앞장서는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물론 지금 몇 분기째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인해서 2조에서 3조 원씩 손해를 보고 있고 2023년 3분기에 비해서 2023년 4분기에 넷 인컴이 52%나 떨어진 데다가 작년에는 11,000명, 올해는 10,000명이나 되는 고용인들을 레이오프한다는 보고가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레이오프를 통해서 익스펜스를 대폭 줄이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55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39분이 바이나 스트롱 바이를 추천하고 있고 48명의 애널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말에 낮게는 80불, 높게는 305불, 그리고 평균 주가는 225불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메타의 가격은 216불로 평균 주가에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올해 아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오늘은 빌리어널 헤지펀드 매니저인 스티브 코엔이 지난 분기에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탑5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께서 매수하셨다고 무조건 매수하지는 마시고 만약에 관심 갖는 주식이 생긴다면 반드시 리서치 더 하신 다음에 매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